챕터 2 탁월한 독서법 독서 모임. 사회적이 아닌 개체는 하찮은 존재이거나 인간보다 높은 수준의 존재이다. 사회는 본질적으로 개체보다 우위에 있는 어떤 것이다.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없거나 혹은 공동생활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만큼 자급자족이 가능한, 그래서 사회의 일원이 되지 않는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짐승이거나 신이다. 아리스토텔레스. 문자 문화 vs 구술 문화. 책을 읽는다는 것은 혼자서 하는 경험이고 대단한 집중력을 요구하는 과정이다. 폐쇄적이고 제한적이며 철저히 자신만의 세계 속에 파묻힌다. 만약 누가 책 읽는 과정에 끼어든다면 몰입을 할 수 없다. 미국의 역사학자 엘리자베스 아이젠슈타인은 개인이 사회 집단에 선행한다고 여기는 생각은 듣는 사회보다 읽는 사회에 더 어울린다 라고 말했다. 문자 위주의 문화를 대변하는 묵독의 대중화는 대중을 개인화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그것은 독서를 통한 개인화가 개인을 공동체로부터 고립시켰다는 의미는 아니다. 구술문화 위주의 사회에서는 어휘의 수가 몇천 개가 전부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문자 위주의 사회에서는 수십만 개의 어휘를 갖는 경우가 보통이다. 그만큼 문자 언어는 느낌이나 마음 상태를 포함하여 세상을 표현할 수 있는 용어를 광범위하게 제공한다. 독서는 타인과 대화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풍부한 언어와 수많은 사람들의 관점을 취하며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가능케 한다. 독서는 자기 분석적 사고의 함양과 자기 성찰을 통해 개인을 더 성숙한 존재로 만들므로써 공동체에 기여하게 된다. 그럼에도 묵독으로 대표되는 문자 문화는 공동체적이라기보다 개인적이다. 세인트루이스 대학의 명예교수 윌터 옹은 전형적인 시각관념은 판명과 분석이지만 청각적 관념은 조화와 종합이다 라고 했다. 묵독은 내면의 소리를 내놓지만 낭독은 소리 그 자체가 밖으로 나온다. 내면의 소리는 나 혼자만 들을 수 있지만 입으로 나오는 소리는 나뿐만 아니라 타인이 들을 수 있다. 듣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타인과의 소통을 직접적으로 가능케 한다. 독서의 초기 역사에 낭독이 대중적인 독서였던 이유는 문자가 발명되기 전의 사회가 구술문화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낭독은 문자가 탄생된 이후에 생겨났지만 무척이나 구술문화적인 독서법이다. 구술문화의 특징은 참여적이고 공동체적이라는 점이다. 소리는 널리 퍼지며 서로 주고받을 수 있으며 동시다발적이다. 개인의 영역은 희미한 반면 집단의 영역을 공고히 해준다. 내면의 성체를 중시하기보다 개인 간의 유대감과 공동체의 조화가 우선시된다. 개인의 성장과 성숙보다 공동체의 비전을 이루는 것이 궁극적 목표이다. 이제 루이스와 톨킨의 낭독 모임인 잉클링스에서 나는 낭독보다는 모임의 방점을 찍고자 한다. 낭독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 할지라도 책을 중심으로 모임을 가졌다는 그 자체가 구술 문화를 부활시키는 행위이다. 독서 모임은 개인화된 독서가 공동체적 독서와 융합되는 것을 가능케 한다. 그렇다. 독서 모임 자체가 그 무엇보다 훌륭한 독서법이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 태어난다. 뇌과학의 황금기는 안타깝게도 큰 전쟁이 일어났던 시기와 대개 일치한다.
전쟁 중에 입은 머리 부상으로 뇌의 여러 부위에 손상이 생기곤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뇌를 직접 스캔하고 촬영할 수 있는 기술과 장비가 세상에 나오면서 뇌 손상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뇌의 비밀을 알아갈 수 있게 되었다. 뇌과학은 뇌가 특정 정신작용에 맞추어 어떻게 반응하며 어떤 부위가 활성화되는지 뇌의 활성화 영역을 탐구함으로써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다. 그런데 뇌는 특정 정신활동을 하지 않을 때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1997년 워싱턴 대학의 고든 슐먼은 이처럼 기존 생각을 뒤집는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의 해답을 찾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사람들이 특정 과제를 수행할 때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할 때 몇몇 뇌 부위가 일관되게 더 활성화되었다. 참 이상한 일이었다. 뇌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항상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아무런 정신활동을 하지 않을 때에도 모든 스위치를 끄지 않고 특정 영역을 활성화한다니. 이렇게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을 때의 뇌의 상태를 기본 신경망, 디폴트 네트워크 이라고 한다. 이후 많은 연구 끝에 기본 신경망이 사실상 사회인지, 소셜 코그니션, 신경망과 중첩된다는 것을 알아냈다. 사회인지는 다른 사람이나 또는 자신과 타인의 관계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기본 신경망이 사회인지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다른 일에 몰두하지 않을 때는 타인과의 관계에 가장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일까? 기본 신경망에서 기본을 뜻하는 디폴트가 진정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나는 지금 한글 프로그램으로 이 글을 쓰고 있는데 두세 가지를 변경하는 것 말고는 기본 설정 그대로 두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 설정이 바로 디폴트이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제작자는 프로그램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이지만 가장 최적화된 설정을 해놓는다. 뇌의 기본 신경망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기본 신경망이 사회인지 신경망과 중첩된다는 것은 사회생활과 사회적 관계가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사회의 일원이 되지 않는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짐승이거나 신이다 라고 말했듯이 인간은 사회적 존재인 것이다. 아기들은 거의 태어나는 순간부터 기본 신경망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메슬로 욕구 피라미드는 다시 만들어져야 한다. 인간은 생리적 욕구와 동등하게 기본적으로 사회적 욕구를 가지기 때문이다. 글자를 모르는 2.5세의 미취학 아동들과 침팬지를 비교한 실험이 있다. 실험 결과 숨겨놓은 보상물을 찾아내거나 도구의 특성을 이해하는 등의 물리적, 공간적 과제에서는 침팬지와 아이의 수준이 비슷했다. 하지만 사회성 검사는 아이가 침팬지를 압도했다. 어린아이는 누가 시범을 보여줄 때 침팬지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웠다. 보상물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단서를 더 잘 이해했고 시범자의 시선에 따라 표적을 찾아내는 법을 알았다. 이는 인간이 여러 도전 과제를 능수능란하게 해결할 수 있는 고도의 일반 지능을 타고났다기보다 사회생활 전문가로서 태어났음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독서 모임은 우리의 기본 신경망인 사회적 인지를 이용한 독서법이라고 할 수 있다. 독서가들과 함께할 때, 독서가들 앞에서 발표를 할 때, 독서가들과 함께 토론을 할 때 우리 뇌는 매우 만족해하며 우리의 독서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